자, 2분 시작해 주십시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윤석열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검사 선배지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사들이 많이 도왔죠? 윤석열 부인도 감옥으로 갔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검찰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참 말도 많은 어미준과 같이 일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미준 부천지청장 시절 우리 참고인께서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서 그 쿠팡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이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그리고 기소해야 된다. 이거는 고용노동부 부천 지부에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그렇게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뒤바뀌어요. 쿠팡은 미국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회사예요. 이 어마어마한 부자 회사가 그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안 주려고 그래요? 여기에 변호사가 껴있어요. 변호사 이름이 권선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하고 가장 친하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천지청에서는 김동희 차장이었습니다. 김동희 차장. 저 내용들 오늘 낱낱이 이야기하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우리 문지석 검사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검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일해 주십시오. 위에서 잘못된 지시는 이 검사 조직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옹립했던 윤석열 감옥 갖고 이제 무기의 사형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이런 약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또 끼워줍니까? 자, 위원장이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했었는지 무슨 압력을 넣었는지 김동희 차장은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이 사건을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의견 제시를 했고, 하지만은 이게 번번이 다 막혔습니다. 심지어 그 압수수색 영장을 제가 정결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공공수사 정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이게 전국청으로 퍼지면서 제가 무능한 검사로 소문이 났고, 저는 이 정결권 박탈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어미준 청장도 정치적인 사건을 많이 수사를 했고 김동희 차장도 정치적인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될까봐 저는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단은 제 입에서 불만을 얘기를 하진 않았죠. 왜냐하면은 그 압수수색 영장 결과 이 사건의 혐의를 입증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장이 심기가 불편해서 화가 나 있으니까 저는 그 밑에 모시는 사람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던 것이죠. 그 실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청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에 대해서 그런 쪽지 같은 거 엄청 많이 받았을 겁니다. 부천지청에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다 참고 있었거든요. 저랑 친한 검찰 선후배 없겠습니까? 다 걱정해 주죠. 근데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 무능한 사람이고 무능하니까 정결권 다 박탈돼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다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 날 송치가 되고 만약에 그때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정재인 검사가 저랑 같이 했었으면은 정재인 검사랑 주인 검사랑 뜻이 같았으면은 제가 단언컨대 총장님도 어떻게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2월 21일 수사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그 이후에 1인자가 주인 검사의 인사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기관장이 2월 21일 날 주인 검사를 따로 불러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2인자마저도 이거는 전국청에서 모두 무혐의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니까 힘 빼지 마라. 힘 빼지 마라라는 거는 김 차장이 늘상 하는 워딩입니다.
힘 빼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그 주인 검사도 괴로웠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부장의 의견보다는 기관 1인자, 2인자의 의견에 따라서 결론을 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우선 다칠까봐 어떻게 대검에 보고하는데 그 중요한 압수수색 영장 결과를 빼겠습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는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고 문제 제기 시 개별 대응하라라는 쿠팡의 내부 지침만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 압수수색 결과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쿠팡에서도 미심쩍었는지 2012년 12월경에 외부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지 그 외부 결과에서 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미 알고 있고 그거는 고의를 입증할 중요한 자료죠. 저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면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고의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답답한 와중에 그래서 제 의견서를 전달한 겁니다. 고의가 없다면은 쿠팡 같은 회사가 이렇게 근로기간 단절 리셋 규정을 만들면은 일용직 근로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퇴직금을 세이브한 요 조항을 만들면은 퇴직금을 일정 정도 세이브할 수 있다는 러프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자료만 확보하면 이건 100%가 아니라 300%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대기업이 그런 데이터가 없겠습니까? 그런 의견까지 제시됐는데도 무혐의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보고서에 그 압수수색 영장 결과를 뺐고 그거는 주인검사로부터 어미준 청장이 그렇게 빼라고 지시했다라는 걸 명백히 들었습니다. 명백히 듣고 이 과정을 지금 어미준 청장은 본인의 항변을 검사 게시판 등등에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팩트를 잘 모르고 있고 지금 제가 중요한 그런 증거 자료들은 오늘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미국계 쿠팡, 돈이 많은 쿠팡, 김앤장 변호사, 그리고 어미준. 네,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용직 노동자 그 퇴직금 얼마라고 그것을 안 주겠다고 하는 미국계 쿠팡 그 돈 많은 회사 그리고 그 회사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압수수색 영장의 비밀이 누설되고 네,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감찰을 통해서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길 기원합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의사진행 발언은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오전에 아까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문지석 증인에 대해서는 오전 질의 후에 병원 진료 관계로 이송시키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미리 고지를 해드렸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분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께서 3분. 자, 이거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금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 위원장석 가까이서 소란한 소음을 자꾸 내니까 지금 여기 행정실장이 제 지시 발언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시계를 3분 넣어 주시고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 전현희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증인,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퇴직금이라도 빨리 받게 하면 좋겠다라면서 지난 환노위 국감에서 보여준 증인의 용기 있는 증언에 많은 국민들이 자, 위원의 질의를 울림을 위원장이 듣고 주었습니다. 진행할 수 있도록 곽규택 의원님과 나경원 의원님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에 돈과 권력을 쫓는 그런 검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고 또 부당한 내부 압력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는 살아있는 용기를 가진 정의로운 검사가 있구나, 이런 표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증인이 부천지청의 차장검사와 그리고 어미준 지청장이 사실상 쿠팡 퇴직금 사건에 관해서 무혐의를 검토하라, 이런 것을 직접 압력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대검이 지난 5월에 감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검에서
증인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때 누가 대검에서 본인에 대한 증인에 대해서 감찰을 의뢰했는지 아시나요? 일단 3월 7일 날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3월 7일 날 일단 그 얘기만 조금 예. 누가 했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데 정확히 누군지는 뭐 짐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3월 7일 날 어미준 청장이 저한테 폭언을 하면서 대검 감찰 지시, 월요일 출근해서 대검 감찰 지시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재배당 조치를 취하겠다고 10분에 가까운 9분여가 넘는 동안에 핸드폰으로 그렇게 그런 폭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5월 16일 날 그 감찰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미준 청장이 직접 감찰 의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네. 나중에는 본인은 안 했다고 알겠습니다. 하니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추정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대검이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증인은 원칙적으로 그 쿠팡의 혐의를 입증하는 그런 핵심 증거를 상부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대검에서는 오히려 증인이 아니라 그런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문제가 돼서 비로소 대검이 뒤늦게 이 부천지청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시작을 했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좀 서러운 부분이 있는데 당시 그 현직 부장검사를 5월 8일 날 조사를 하는데 그게 총장님 지시겠죠. 총장님 지시고 당연히 제 조서가 총장님이나 뭐 대검 차장님도 다 보셨을 텐데 총장님은 제가 대구 서부지청에서 차장으로 인천지검에서 검사장으로 2번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진동 대검 차장님께서도 제가 서울 남부지검 금조 1부의 평검사로 근무할 때 금조 2부장이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찰부장인 정의도 검사장은 서울 남부지검 금조 1부에서 평검사로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요. 그 조서에 대검에서는 그 조서를 제가 하고 싶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도 뭐 불허가를 내렸긴 했지만 그 조서의 말미에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자필로 쓴 게 있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총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라고 자필 진술서를 5월 8일 날 적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물론 대검 감찰도 관봉권 사건 등등으로 바빴겠죠. 다음에 고검검사급 인사 뭐 등등으로 바빴겠지만은 그게 참 이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그 이의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서러움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동갑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사건에서 뻔뻔하게 정치 공작을 일삼던 어미준 지청장 이런 사람이 정의로운 증인을 사실상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감찰까지 하게 만든 이 현실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검찰 개혁의 이 핵심 그런 당사자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증인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어미준 증인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지석 증인은 바로 그 근처에 잠깐만 계십시오. 어미준 증인 먼저 질문하고. 아니, 문지석 증인을 해야 되는데 듣고 하려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남양주변 김용민입니다. 이 사건이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서 민생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공직자 한 명의 개인적인 용기와 희생으로 그것을 다시 되돌리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인 검사에게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어미준 검사가 지시한 의혹, 그리고 고의적으로 근로감독관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누락시킨 의혹, 마지막으로 문지석 부장검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니까 정결권을 박탈시키고 감찰을 받게 한 의혹이 3가지가 핵심 의혹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미준 검사 지난번 우리 그 청문회나 감사에서도 쿠팡 무혐의 지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임 검사에게 지시하지 않고 주임 검사 의견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예, 네. 거짓이며 위증죄로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네, 여전히 신가연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 준 거 없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예 아니오만. 예. 아니, 그 과정을 예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일단 아니옵니다. 예, 그런 사실 좋습니다. 없고요. 그 조금 자, 설명을 증인.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대질신문 받아본 적 없죠? 대일신문 받아본 적 없습니다. 오늘 처음이겠네요. 예. 예.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요즘 뭐가 어려우냐 하니까 한 세네 개 사건을 이야기해서 그 세네 개 사건이 왜 어려우냐 했더니 장기 미제인데 증거 관계가 검토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증거 관계가 어떠냐 하니까 A, B, C 사건은 증거 관계가 이렇습니다. 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쿠팡은 기소하기 증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임 검사 의견이 증인. 그렇다면 신속히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알고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협조하세요. 자, 뭐 한번 일단 PPT 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건이 몇 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주임 검사인 신가영 검사가 증인한테 얘기 듣고 와서 지금 문지석 부장한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메신저로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쿠팡 무혐의. 쿠팡 무혐의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주임 검사는 증인이 쿠팡 무혐의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혐의죠. 자, 보세요. 답변 드릴게요. 자, 아니요. 답변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질타하는 겁니다. 증인이 지금 신가영 검사는 사건 맡은 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된 검사였는데 요거 청장실로 불러가지고 어려운 거 있냐 물어보면서 이렇게 무혐의라고 가이드라인 줘버린 것은 무혐의 하라는 지시인 거죠. 이거 인사평정하는 증인의 얘기를 어떻게 거절합니까? 일단 들어가십시오. 아니, 문지석 검사 얘기 들을 거예요. 아니, 답변을 좀 증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타한 거라고 했죠. 질문이 아니니까 들어가십시오. 아니, 근데 위원장님 꼭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증인의 저 태도에 대해서는 질타해 주십시오. 지금 나중에 질문하십시오. 저는 문지석 검사에게 지금 질문할 시간이니까 들어가세요. 네. 자, 증인 방금 어미준 증인의 얘기를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건을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저는 어미준 청장이 저번에 위증 혐의에 걸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언론에 나오는 대응이 먼저 신가영 검사가 무혐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본인은 그러니까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먼저 신가영 검사가 무혐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본인은 의견 제시만 했다. 서로 의견 교환만 했다. 이런 식으로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 검찰의 민낯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건 처리 과정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참 창피한데요. 저기 한번 메신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증인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릴 예,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말씀해 주신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어미준 검사가 일단 증인은 지금 신가영 검사가 쿠팡 무혐의라고 저렇게 보고했을 때 이거는 청장이 쿠팡 무혐의 하라고 지시했구나라고 이해한 것이죠? 아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출력해서 어느 부장, 어느 차장이 이걸 출력해서 저 업무 일지에 껴서 요 사건 결제 올라오면은 저도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어미준 검사는 이 쿠팡 사건을 언제 알게 됐고 알게 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정재인 검사가 주임 검사였고 신가영 검사는 2월 3일자로 정기 인사에 따라서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상당히 뭐 6건, 7건 이렇게 된 상당히 두꺼운 기록인데 장기 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요 날 2월 21일인데요. 이날 가기 전에 명예훼손 재기수사 명령 사건 하나 그리고 저기 나오는 공직자 지금 제가 안 보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구약식 청장 결재까지 가는 이 두 사건을 먼저 처리한 상태였습니다. 예. 네.
자, 그때 아니 이게 그 MBC에서 노동청 압수수색 영장 집행 보도가 나오니까 예. 청장실에서 어미중 청장이 지금 증인에게 화내고 막 했었던 거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십시오. 예. 최초 특사경의 압수수색 영장은 작년 9월 13일 날 정재인 검사한테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인 검사는 필요성을 판단해서 서명하고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부장정결로 고무인지 찍어왔고, 저는 이걸 딱 보고서 이거 차장이 무혐의 명백한 사안이라고 했지만은 그 필요 사유를 읽어보니까 그렇다면 쿠팡 말이 맞는지, 이게 근로 퇴직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요 취업규칙 관련 서류만 확보를 하면은 쉽게 진실을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9월 13일이고 그게 집행이 된 게 9월 26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건이 언론 보도도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작년 10월 10일 날 고용노동부 국감을 앞두고 10월 8일부터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고 10월 8일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 보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10월 11일 날 이제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다, 집행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날 9시 반 회의 때 저를 질책한 것이죠. 그때 청장은 정결권도 박탈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회의를 하고 차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거는 전국청에서 다 무혐의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결재한 사실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한테 청장은 3부장 도대체 혐의 유무 제대로 검토하고 청구한 것이냐, 이렇게 발부까지 된 사안을 이렇게 저한테 민망을 그런 모욕을 줬고, 바로 그날 오후에 차장이 공공수사 정결권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했고, 전화로 해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제가 그 정결권이라는 게 1부터 10까지 되게 다양한데 어디 선에서 제 정결권이 박탈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공식적으로는 10월 14일 날 전국청에 유포가 됐던 그 공공수사 정결권 상향하겠다, 박탈한다는 그런 취지의 문서는 10월 14일 날, 즉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제 정결로 처리한 문제 때문에 공공수사 정결권이 박탈됐습니다. 공공수사, 공안 사건 정결권이 다 그렇게 박탈됐습니다. 하십시오. 네. 양심적이잖아. 자, 어미준 증인,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신가영 검사랑 따로 연락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언제 말씀하세요? 언론에 난 이후 최초 언론 보도 이후 아니요, 말씀- 이 사건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불거진 이후에 신가영 검사랑 연락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언론 보도 대응으로 한 2번 정도 통화했습니다. 예, 통화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이거 오보 아니냐, 오보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가이드라인 줬어요?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셨죠? 들으셨죠? 이게 검찰의 민낯입니다. 자, 문지석 검사. 예. 지금 또 어미준 검사와 신가영 검사가 통화하면서 이게 또 말 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그거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 전에 자, 그 쿠팡 사건 관련해서 대검 그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예. 그 전후로 신가영 검사로부터 어미준 검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혐의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은 거 있어요. 아까 저 메신저 말고 예. 구체적으로 얘기 더 들은 게 있는지, 혹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압수수색 결과 예.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도 저기 신가영 검사, 주인 검사랑 얘기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이 자리에 계신 검찰 간부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검찰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검 보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예, 예. 그 전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사건 구약식, 이거 구약식 했죠? 예, 그렇습니다. 김포 한방병원 무혐의 했죠? 맞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보고 부분 검토하는 걸로 정리했죠? 정리했고 제가 있을 때까지는 최종 처리는 못했고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다 이대로 됐네요. 쿠팡 무혐의도 무혐의했잖아요, 지금 처음에. 맞습니다. 지시한 거네요, 이게.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것부터 말씀? 아까 질문 드린 것부터 해서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압수수색 결과 보고를 누락시킨 것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 간부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검찰 출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검 보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임 검사가 의견을 가져가지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장이 먼저 뭐 의견을 제시를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보완을 하고 다음에 그 차장이 검토를 하고 통과되면은 검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 그리고 저희 같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지청장까지 이제 의견을 일치를 해서 보고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보다 상급청인 인천지검장에도 보고를 하고 그게 또 통과가 되면은 대검 공안부면 공안부, 형사부면 형사부 그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10월 14일에 제가 공공수사 정결권이 박탈이 되었고 거기에 어느 독소 조항이 있냐면은 대검 보고용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은 부장을 거쳐서 차장이 오는 게 아니라 부장과 차장을 동시에 쪽지를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조용히 그렇게 되면은 하십시오. 애초부터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그 보고서에 이견이 있거나 어떤 의견을 제출하면은 주임 검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장 검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차장 검사가 그거는 뭐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대검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1차 보고서, 1차 대검 보고서, 2차 대검 보고서에는 사전에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주임 검사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받은 상태에서 청장과 차장의 의중을 당연히 읽죠. 그걸 모르는 평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보고서가 발송이 됐고 그래서 저는 신가영 검사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보고된 다음에 아니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위원님들, 김용민 위원님께서 주질의를 마치 다 할애를 하셨고, 또 보충 질의 시간도 당겨서 지금 3분을 쓰신 상태에서 지금 그 증인이 자, 위원장이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네요. 워낙 신동우 의원님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다시피 하니까 위원장 말이 자꾸 끊깁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왜 의사 진행을 방해하십니까? 조용히 좀 하십시오. 계속 고성으로 뜯으시면 진행이 안 됩니다.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위원님들도 질의 시간 내에 질의를 하셨고 답변자가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에 제가 어느 정도 다 감안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답변자가 답변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답변자로 나오신 문지석 증인께서는 그냥 이 장소는 소란스러워도 이 마이크 음성은 국민들께서 다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위원장님. 하시면 됩니다. 10월 14일 날 정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사전에 제 의견을 제시는 못했고 사후에 대검에 발송된 이후에 신가영 검사를 불러서 그래 네가 되게 신가영 검사는 되게 스마트하고 되게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되게 똑똑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겠죠. 고충이 있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도 최소한 노동청에서 확수한 압수수색 결과는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전국청에서 제가 정결권도 박탈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좀 넣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맞지 않느냐. 맞는 그렇게 그냥 얘기를 신경 쓰지 했는데 마시고 그냥 쭉 진술하세요. 그때 어미준 청장의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신가영 검사가 되게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1차 보고서 끝났을 때도 이렇게 들었고 2차 보고서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1차 보고서 끝나가지고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주변에 변호인한테 이런 상황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무 무섭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변호인은 그 증거가 중요하니까 녹음을 해라 했는데 부장 입장에서 차마 데리고 있는 평검사가 말하는 내용을 어떻게 녹음을 시키겠습니까? 녹음을 하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밝혀진다 손 치더라도 제 명예가 추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녹음은 차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어느 평검사에 차장과 부장이 이 사건에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장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결권이 박탈이 됐는데 그 부장은 그리고 계속 그 압수수색 결과를 대검 보고서에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주임검사도 잘 아는 그런 상황인데 주임검사 마음대로 본인의 판단에 그렇게 뺄 수 있는 사람은 전국청의 평검사 중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신가영 검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청장님 지시로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요 두 번 들었거든요. 요 두 번을 들은 사실이 없는데도 지금 국민들 앞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은 이 자리에서 저를 위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저는 실질심사 포기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그 수사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 보충 질의 시간을 당겨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위원장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조심해 예. 주세요. 지금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수사 가이드라인이 잠깐만 증인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소란스럽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들어보세요. 어미준 증인은 뭐라고 했냐면 그 문지석 부장이 대검에 별도로 청에서 보낸 의견서 말고 별도로 개별 보고서 보내면 된다. 그러니 문지석 부장의 보고서까지 같이 들어갔으니 대검이 판단하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자,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지금 자, 나경원 위원님. 어미준 청장이 목소리가 너무 크십니다. 4월 18일 날 말이 안 4월 들리고 18일 날 제가 여러 번 의견을 제시를 했고 4월 18일 날에는 차장한테 쪽지로 너무 부당합니다 해서 제 의견을 5장짜리로 전달을 했고 그거를 대검 담당자한테 보냈기 때문에 자기는 허위 보고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검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오늘 국민들 앞에서 설명드리려고 그거를 공개를 안 했는데 제가 5월 29일 회의에 내용을 청장과 차장하고 대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저도 그날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청장은 저에게 막 따지면서 4월 18일 본인은 부장 의견서를 그대로 대검에 전달했다. 차장님 전달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장은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검에서는 부천지청의 공식 의견서 외에는 접수나 검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검 입장에서는 공식 부천지청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 이렇게 사이드로 제출한 것까지 다 일일이 검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자 청장은 저한테 저한테 대검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은 저번처럼 문 부장이 직접 또 전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3월 7일 날 저희가 대검 담당 과장한테 제 의견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저한테 10분가량 폭언을 했거든요. 대검 감찰 지시하겠다, 재배당 조치하겠다. 그렇게 폭언하는 사람이 4월 18일 별도로 또 어떻게 제가 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완전히 바보가 되고 지금 제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별도로 제시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어미준 청장은 4월 18일 날 제 의견서를 대검에 보낸 것만 지금 언론에 얘기하고 있는데 대검 담당자가 접수 검토할 수 없다라는 그 회신은 숨기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이고 요걸 가지고 또 검찰 내부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물론 대검 담당자가 공식 의견서와 함께 대검 담당자가 제 의견을 검토했을 수도 있죠. 했을 수도 있는데 그 검토의 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공식 보고서랑 사이드로 제출한 거는 공식 그 검토 강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쪽지로 딱 보내니까 그냥 접수는 수시는 되는 거죠. 수시는 되고. 자 대검에
자, 송석준 의원님, 국감장에 함부로 고성어로 고함을 치시니까 예, 예. 자, 오늘 발언 제한하겠습니다. 예, 당시 다른 당시 데는 당시 차장이 대검 담당자한테 보낸 시간이 송석준 의원님에 대해서는 발언 제한합니다. 16시 몇 분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그날 17시 10분에 저한테 보낸 쪽지가 어떤 거냐면은 17시 10분에 대검 담당자랑 다 통화한 다음에 제 의견에 대해서 차장이 글쎄요. 부장님 주장하는 내용은 논리도 안 맞고 그냥 억지 부리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주장하는지 뭔지 모르겠네요. 요런 메신저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낸 사람이 대검에 제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도 의문이고 대검 담당자가 제가 제 의견을 받은 제 의견에 대해서 접수할 수 없고 검토할 수 없다. 대검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견이 있다면 공식 의견서에 넣어달라는 취지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란 행위로 인해서 더 이상 나경원 의원님과 송석준 의원님의 고성과 의사진행 방해로 인하여 더 이상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와주십시오. 문지석 증인은 바로 그 근처에 잠깐만 계십시오. 어미준 증인 먼저 질문하고. 네, 박준태 의원입니다. 아니, 저는 뭐 소란스럽게 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 증인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사실관계도 확인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증인께서 계속 계셨으면 좋겠는데 오전 질의를 마치고 이석을 하셔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제가 뭐 원래 간이 안 좋았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몸과 건강이 너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돼서 한 3시에 간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서 물론 예, 뭐 병명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 만약에 안 하셔도 의원님께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후에 뭐 병원을 다녀오셔도 좋고 예, 예. 국정감사는 늦게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본인 사정상 여건을 허락하면 예, 예. 예, 이 자리에 좀 국정감사장에 남아서 예. 본인의 진술을 위원님들 질의에 좀 답변을 상세하게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녀오셔요. 그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영교 의원님 앞번호시잖아요. 두 번째 질의신데 그 이분 먼저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냥 본질이 때 하시면 되죠. 발언을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진짜? 예? 뭐가 무례하다는 거예요? 얘기도 못 합니까? 예. 그러니까요. 위원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좀 균형감 있게 발언을 하고 그 목소리를 오가면서 각 정당의 주장을 국민들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지석 증인이 오후에 이석해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저희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지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네, 네. 곽규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중앙지검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양평 공무원 수사 중 가혹행위로 의심되는 사유로 인한 사망사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수사 진행하실 거죠?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금융감독원장이 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오판입니다. 2010년 초에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민중기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1억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어요. 1만주 클럽 32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23억 손실 회피한 혐의로 징역 11년이 선고됐습니다. 그 23억에 1만주 클럽 30명이라고 하니까 30억 정도 손실 회피했다고 보면 50억 이상이 되는 거죠.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50억 이상 손실 회피하면 검사장님 네, 시효가 어떻게 되죠? 15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범인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재판받는 기간이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2년 몇 개월이 또 추가되겠죠, 공소시효가. 이거 신속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제가 잘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공소 유지 책임은 서울중앙지검장이십니까? 서울고검장이십니까? 지금 그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공소유지를 고검에서 수행하고 있고 지검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면에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공판 재개 신청 왜 안 합니까? 지금 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재판에도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 재판부에서 공의 지금 재판 중단을 지금 선언한 상태고 개별 법관이 그런 중요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검사장님? 내부적인 이 사안은 재개를 해가지고 네. 재판을 진행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헌법 84조가 문제된다 한 다음에 그런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판을 만약에 진행시키면 어떡합니까? 현직 대통령의 뭐 일이 많아가지고 재판 정지하겠다. 이런 사유라면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능 프로그램 찍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재판받을 시간 충분해요. 그러니까 84조 그것을 개별 법관의 판단으로 대통령에 대한 사건 중지시킬 게 아니고 공소 유지를 책임진 검찰이라면 빨리 공판 재개 신청해서 판결 받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든지 그렇게 정상적인 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지검장님. 네. 동부지검에 대한 언론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전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사건,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등 특혜 의혹 다시 수사한다라고 언론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언론 보도 찾아보니까 뭐 처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이 사건 동부지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동부지검에서 당초 무혐의를 하였다가 그 항고로 인하여 고검에서 항고 기각되었는데 대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서 재기 수사를 하던 중 뭐 일부 언론에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국을 하여서 지금 현재 입국시 통보 요청을 하고 기소 중지된 상태입니다. 입국이 되면 보안 수사를 하여 전국 처분할 예정입니다. 기소 중지 사유가 해외 도피네 그죠 피의자가? 도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출국 상태입니다. 다른 사안 같으면 병력법 위반으로 해외에 도피를 해버리면요. 그 여권 정지시켜가지고 빨리 데리고 와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캄보디아나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 이런 분들은 저희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그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서 그 지검과 고검에선 다 무혐의 항고 기각한 사안이라서 보안 수사에 대해서 혐의 의문 다시 갈려지겠지만 1차적으로는 무혐의한 사건이라서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입국할 때까지는 그냥 기소 중지 상태네 그죠? 그렇습니다. 입국시 통보 요청 상태입니다. 확인되면 보안 수사에 전국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룡 경정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지금은 그 경찰팀이 완성이 돼서 열심히 이렇게 라꾸라꾸 침대를 요청하는 등 열심히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사를 하는데 무슨 침대부터 찾아요?
뭐 야근할 기세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요일 날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발표한 이후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동부지검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검찰총장의 공석이니까 검찰총장 권한대행한테 무슨 지시를 정식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한테 또는 대통령한테 뭐 직접 언론에 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뭡니까? 대통령님이 지시가 지지난 일요일 날 있었는데 그 전인 금요일 날 대검에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백혜론 경정팀에 대해서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님 말씀 전에 금요일부터 이미 내부 회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요. 대통령님 동부지검장이 먼저 건의를 한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대검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백혜론 경정 이쪽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면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이 사안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대검에다가 문서로 사건 지시를 했던데 그 전 금요일 날 대검에서 이미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두로 백혜론 경정팀을 받아서 여기 수사팀을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던 와중에 다시 일요일 날 그럼 법무부 장관을 건너뛰고 대통령실에서 검찰 대검으로 바로 연락이 갔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 대검 차장님이 지시를 받았던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은 대검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끄러워요. 정의롭지 못해요. 국감 방해를 하지 마십시오, 나경원 의원님.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윗분으로 모시던 박성재, 윤석열. 박성재는 어떤 죄를 지었죠? 지금 특검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업날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구치소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어요. 들으셨습니까? 언론 보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계자에게 출국 금지 업무. 국회의원들 잡히면 출국 금지 시켜라.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저런 지시를 하면 안 되죠. 윤석열 잘못 만난 탓이에요. 저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다 반성하셔야죠. 우리 대한민국 다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래? 그게 아닙니다. 검사는 다 잡아갈 수 있고 다 압수수색할 수 있다. 그래서 무리한 짓들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진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쁜 범죄자들 잡는 일에 혼신을 다해 줄 걸 우리 고등검찰청장이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문정 검사장께도 제가 요청합니다. 마약 사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마약 사건이 가다가 중지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단단하게 수사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천세관에 그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는 마약을 몸에 칭칭 동여맨 사람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열심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수사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구해 주십시오. 네. 어떤 인간들이 마약을 하는지, 어떤 인간들이 마약을 공급하는지 그 조직 범죄를 다 소탕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말씀도 수사 인력을 보강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26명으로 구성돼 있던 팀이 지금 7명이 추가된 상황이니까요. 열심히 더 또 수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우리 중앙지검장님, 서울중앙지검장님. 네. 아까 보고 들으니 그런 얘기 하셨어요. 다중피해, 사기 제대로 잡겠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 캄보디아에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잡혀 있다는 얘기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이번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십시다. 네. 꼭 해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곳곳에 부탁했는데요.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구체적인 말씀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말씀 주시면 그래요? 참고하겠습니다. 이거 지시 내려갔는데 제가 법무부 장관께도 얘기했는데 보이스피싱이 옵니다.
스스로 셀프로 감금합니다. 텔레로 옵니다.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입니다. 3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털릴 거 다 털립니다. 고등검찰청장 이 내용 아십니까? 잘 몰랐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민생 사건 안 하시네요. 당분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꼭 그렇습니다. 당부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교수도 모두 다 당하고 있습니다. 꼭 일망타진해 주시고 외국으로 나간 돈 다 찾아오시고 외국의 코리안 데스크 함께 합동수사본부 꾸려서 모든 조직들 다 잡아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관봉권 띠지 사진 올려주세요. 제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관계자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최재형 검사. 자, 저 돈다발입니다. 저런 돈다발 본 적 있으세요? 검찰청장님? 고검장님? 지금 저런 형태의 뭐 언론상 외에 실제 실물을 못 본 적은 봤죠? 없습니다. 예, 저거에 지문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까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사람들만 지문이 남아있겠죠? 저 비닐로, 저 띠지 그대로 두면 저 돈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올라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인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저 비닐도 띠지도 다 없앴죠? 검사가 한 짓이에요. 이에 대해서 어떤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 고검장님 다 찾아내십시오. 다음입니다. 이화영 그리고 또 고검 우리 감찰께 여쭈봅니다. 녹취가 나왔어요. 김성태가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서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 이 검사 박상용, 이화영 변호사 그만둔 사람하고 내통을 했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주진우 의원이 질의하는 곳에서. 그런데 여기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 그리고 그 소주를 어디에다 담아라? 페트병에 담아라. 그리고 이 페트병에 담아라. 소주를 페트병에 담아라. 그리고 그날 이 결제한 1,800원이 나왔어요. 소주값 1,800원. 1,8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이 쓰였고요. 이렇게 해서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를 회유하고 압박해서 소주도 사오게 하고, 이거 녹취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몰랐죠? 적겨남은 녹취록에 나와요. 알죠, 박상용 검사? 네,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 상급자, 예,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있던 자들이 누구인지 다 찾아내야 합니다. 이재명을 잡으라고 한 윤석열의 지시부터, 그리고 박성재의 지시가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당시 윗나이까지 다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검찰이 제대로 서고 국민이 검찰을 신뢰합니다. 멋진 검찰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진 증인 좀 나와주세요. 국민의힘 회의 방해가 국감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 고성을 지르시면서 회의를 방해하셔가지고 급기야 회의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 쿠팡의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 사건이 왜 국민의힘에서 이 수사를 방해하시는지, 왜 막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통령실에서 쿠팡으로 많이들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쿠팡과 대통령실에 지금 윤석열 정권과의 유착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저기 앉아 계신 분들도 쿠팡하고 관계가 있으신가 봐요. 쿠팡 사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의 사건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쿠팡 대기업의 이 연루된 사건인데요. 이 부천지청에서 쿠팡 사건 말고도 이 민생 범죄에 더불어서 이 선거 사건에서도 뭔가 제대로 보안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있어서 어미준 증인한테 물어봅니다. 부천 성곡 새마을 금고 위탁 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아시나요? 기억나십니까? 보고받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부천 소사경찰서하고 부천 소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하고 경기 남부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합동 수사한 사건이거든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그 선거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조직적 불법 선거인 모집 사건입니다. 14명에 대해서 경찰에서 합동 수사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천지청에서 지난 9월 4일인지 3일인지 모르겠어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4명 전원에 대해서요. 지청장님 맞습니까? 저 인사 이후에 처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한 것은 맞습니까? 보고받으신 건 기억이 나십니까? 그 사건 제가 경찰에서 상당 부분 제가 재직할 때는 진행된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천지청장이시니까 이셨으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근데 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이 특별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사람들은 반드시 검사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도 하면서 진행했고, 그거는 잠깐 협의가 돼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불려를 한 거죠. 연락을 안 받고 연락하면서 이후로 연락. 그러니까 부천지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과 계속 검경이 협의해서 수사를 하신 건 맞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영장을 하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각이 되고 이 사건은 그냥 송치가 되면서 무혐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잘 모르는 내용입니까? 지청장은. 네. 그러면 이 부천지청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보안 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4명 전원에 대해서 무혐의가 됐는데 경찰에서 잘 수사한 사건이 이 피의자들에 대해서 전부가 무혐의가 됐는데 이게 공소시효 이틀 전에 무혐의 처분을 해서 이 사건은 다시 수사도 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에서 지금 검찰 개혁 입법 관련해서 보안 사건을 보안 사건 우리가 수사 잘할 수 있다. 여기 앉아 있는 검사들 전부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천지청에서 이런 선거 사건조차도 보안 수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저렇게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검찰에서 영장까지 하라고 한 사건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어미준 전 지청장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 사건 보고를 받으셨다면서요? 정확히 사건 내용, 그러니까 저런 사건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뭐 정식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언론을 보고 알았는지 아니면 언론에 나온 거를 회의 과정에서 이야기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네, 이 사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주인검사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검사가 저 쿠팡 사건 무혐의한 주인검사예요. 같은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전 잘 모르는데 부천지청에서 일어났던 이 보안수사, 쿠팡도 보안수사 과정에서 지금 무혐의 처분을 그렇게 한 거고, 이 사건도, 선거 사건도 그렇게 부천지청에서 무혐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미준 지청장에 대해서, 어미준 지청장이 어떤 검사였는지 본인이 친윤 검사는 맞습니까? 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했을 뿐 다른 뭐 그런 평가에 대한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민정 검사장님, 네. 어미준 검사 수사 잘합니까? 이 작년 계엄 내란으로 인하여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던 중 중단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어미준 검사는 마스크를 벗은 모습은 이번에 와서 처음 봤는데 2021년 대검 부장회의 때 그때 어미준 검사가 왔었었고, 그때 뭐 박상용 검사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연호 술 파티 등등 관련해서 어미준 검사가 제가 확인했던 수사 행태와 비슷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했었습니다. 전 어미준 검사를 모해 위증 관련 공범 사실상 주범으로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로서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씁쓸하고 복잡한 심정입니다. 문지석 검사를 오후 내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병원 갔다 와서도 있으라고 국민의힘 의원들께 얘기하시는데, 저렇게 지청장이 그 주인검사, 그 부장검사를 감찰까지 넘겨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감찰까지 받고 있는데 저 자리에 어미준, 문지석 같이 계속 올해 내내 앉아가지고 문지석 검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본인이 병원 가겠다고 하는데 오전에 질문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놓고는 오후에 병원 간다는 사람을 왜 앉아 있으라고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어미준 지청장은 한명숙 사건 수사 검사로서 그 사건 모해 위증으로 수사를 받았던 검사입니다. 기소가 되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지청장인데, 지청장이 되어서 이런 쿠팡 사건, 선거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당시에 주인 검사인 이문정 검사가 총장과 차장이 저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고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에서 고소를 했고요. 공수처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무혐의 결정문에 이문정 검사가 혐의 관계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서 무리하게 감찰을 했다. 이런 명시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쿠팡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 것입니다. 네. 공소시효 이틀 전에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경찰의 공소시효 투과 사건은 무조건 송치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지금 아까 방금 박은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금고 관련 사건이 해당 검사 쿠팡 사건과 동일한 검사에 대해서 또다시 이것이 그 지청장 엄희준의 압력에 수사권을 지휘권을 빙자한 압력에 의한 무혐의인 것인지는 아마 이 감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동 검사장님? 사안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뭐 일반론적으로는 뭐 살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사안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 송치할 사건으로 보았고 수사를 열심히 했고 지휘한 검사도 수사 협력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하라 했으면 이 사안은 반드시 무혐의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사건으로 이미 이 검토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공소시효 이틀 전에 무혐의 됐다 그러면 굉장히 수상한 거죠. 지휘권 남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감찰 대상 아니겠습니까? 구체적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아까 엄희준 지청장 얘기한 것처럼 사건 처리 시점이 그 아까 9월 초라고 한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랑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려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네, 그 재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박은정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의 시간 때도 질문을 해주시고요. 필요하면 우리가 대검에 감찰 요구도 해보겠습니다. 자, 위원님들의 그 마이크는 꺼져 있어서 위원장 마이크 외에는 국민들께서는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곽규택 의원님이 다시 경고합니다. 아까 위원장이 질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불응하면서 위원장한테 끼어들지 말라, 이렇게 반말로 하고, 네. 또 지금도 위원장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계속 옆에서 잡음을 내면서 뭐라고 잔소리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경기도 부천시의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저기 이문정 동부지검 검사장님. 네. 추미애 위원장이 아들 사건 관련해서 동료 의원이 여권 무효화 이런 좀 주장을 하는데 저는 조금 황당합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고발받는 사람을 다 여권 무효화 조치합니까? 답변하시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 특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건은 2020년 9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건이고 항고를 하니까 2022년 6월 7일 그때는 윤석열이 이미 대통령에 취임을 한 이후입니다. 2020년 6월 7일 항고 기각이 된 사건이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대검에 재항고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문정 검사장님, 지금 재항고는
법률로서는 없고 뭐 내부 예규 정도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안이죠. 네. 항고 기각된 사건은 통상 재정 신청을 하든지 재항고 사실상 가끔 인정해준 재항고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일반 국민들은 재정 신청을 대부분 하고 있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대검에서 이거를 어차피 재정 신청 가면 안 받아줄 것 같고 대검에서 이거 좀 결론을 바꿀 수 있겠다 싶으면 대검에 재항고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저는 그 대검에 재항고를 한 이유가 완전히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검에서 재기수사 됐잖아요. 예? 네. 이게 뭐 재기 수사 명령 같은 경우에는 보완 수사를 추가로 해서 혐의 의미를 가리라는 거지 기소하라는 건 또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여권 무효화 얘기는 약간 지나치신 말씀. 그런 사안이 그러니까 2022년 11월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하고 대검이 검찰이 이미 윤석열의 졸개가 돼서 미안한 표현입니다. 검찰 와 계시는데 정적주기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대검에서 이렇게 재기수사된 사건을 가지고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여권 무효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사리에 맞는 소지가 있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당연하죠. 보거든요. 그것은 이미 무혐의의 항고 기각까지 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사건 제기되면 철저하게 게다가 지금 수사하게 문제는 뭐냐면 예정입니다. 수사 종결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수사를 결국 이렇게 2020년 무혐의 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5년째 지금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고 있어요. 물론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지금 기소 중지가 돼 있는지 참고 중지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은 수사가 진행돼서 종결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오히려 목에 뭐 걸린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자신 있고 무혐의인 사건이라도 이거는 삶이 불편해지고 핍박해지는 거예요. 검찰에서도 앞으로 사건 처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 중앙검사장님, 네.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입건이 됐죠? 고발됐기 때문이죠? 네, 고발장 그 고발 누가 한 겁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한 거죠. 국민의힘에서 했죠? 네.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의힘 쪽에서 고발을 했던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중기 특검을 왜 고발한 것 같습니까? 뭐 고발을 왜 했는지 배경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 아닌가요? 이 사람이 개인이었으면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했을까요? 민중기 특검이 당연히 지금 특별검사로서 수사를 왕성하게 하고 지금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수사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특검 자체를 흔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제도상 고발됐으면 수사를 당연히 입건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당장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얼마 있으면 특검 기한이 끝납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의도하는 대로 특검을 흔들기 위한 것이 명백한 이상 수사에 있어서는 당연히 특검 기한이 끝나고 수사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의견이 어떠세요? 예, 검토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현 검사 증인석으로 나와주시죠. 잠깐 좀 멈춰주십시오. 네,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께서 구치소 접견 내역 페트병에 담아서 술을 가져와라. 검사하고도 얘기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녹취록 얘기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담당 검사로서 술을 마셔도 좋다라든가 김성태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단 그 언론 보도 내용 제가 처음 듣고요. 제가 그럼 그 질문 여러분으로 확인해 보니 뭐 가짜 뉴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허락한 사실 없다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다. 그 본인 검사실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있습니까?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잠깐 들어가십시오. 잠깐 멈춰 주십시오. 이화영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구치소에서 자료 제공 요청도 받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이화영 증인이 이른바 연호회 술파티라고 하는 그 사건 수차례 연호회 술파티 때문에 진술이 어떻게 된 것은 아니고 그 본질은 진술 세미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특가법 뇌물 이걸로 수사 중이었나요?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2023 형제 1호 7405 특가법 뇌물 사건으로 계속해서 피신 조서 같은 게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계속 보안 수사 명목으로 또 아니 지금 이미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을 불러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계속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또 별건으로 위증교사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서 참고인 형식도 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의미가 없고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나중에 해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실에서 먹었습니까? 예, 박상용 검사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은 어떻게 보급이 됐나요? 제 기억으로는 쌍방울 직원이었던 박상웅이라는 사람이 술을 그 페트병 같은 거 해서 종이컵에 각 이렇게 우리 저하고 박상용 검사 그다음에 수사관 2인 자, 예. 페트병으로 들어왔고 그러면 그때 박상현 검사도 술을 먹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잘 없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페트병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보도된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이네요. 그날 5월 17일 날 오전에 김성태가 접견하면서 저는 페트병인지 예.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 소주병채로 들어온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그럼 페트병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가져온 사실이 있습니까? 그 횟수는 뭐 수백 회라고 생각합니다. 100회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에 박상현 검사는 외부 음식이 맞냐는 저의 질문에 처음에는 외부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검찰에서 돈을 내서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검찰이 돈을 낸 것이 아니고 김성태 쌍방울 측에서 돈을 내서 낸 음식이 이화영 증인이 당시 먹었던 음식 중에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돈을 누가 냈는지에 대해서는? 그 박상웅이라는 사람이 그 김성태가 검찰에 가면 항상 먼저 나와가지고 쌍방울 측 임직원들 2, 3인 많게는 7명까지도 항상 와갖고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인 박상웅이 저한테 늘 자랑했고 뭐라고 자랑하던가요? 오늘은 뭐 김밥을 사왔습니다. 오늘 떡 사왔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커피 같은 것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그 법무부 실태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김성태의 생일날에는 그 여자들하고 같이 박상웅 씨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생일 축하 케이크까지 들고 와서 그 음식을 갖고 와서 외부 음식을 먹은 것은 명확하고 그것이 실제 검찰청에서 내서 실제로 들어온 음식도 있었습니까? 검찰청에서 준 거요? 검찰청에서 돈을 내서 들어온 음식도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다만 김성태가 돈을 내서 들어온 음식이 있었다는 건 확실하고 그렇습니다. 박상훈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쌍방울 직원들이 계속 나와 있었다는 건데 네. 그 김성태가 출장할 때마다 쌍방울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까? 항상 나와 있었고 우리가 출정돼서 나가면 미리 와갖고 다 준비를 했었고 1313호실 앞에 있는 창고라는 공간에 여러 가지 다과를 준비해갖고 우리들은 먹고 같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출입을 또 어떻게 통제돼서 들어오는지 그건 본인이 알 수 없죠.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후에 계속.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전 국감은 중지를 하고 네, 감사를 3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